일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최고이며 일본 국민은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따라할 수 없을 것이며 일본의 도움이 없다면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일본의 한 기자가 한국의 대중교통을 취재하러 왔다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낙후된 모습과 일본의 선진화된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반대라는 현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고 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기자 코즈에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역사를 공부했고 세계에 일본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자의 꿈을 꾸었죠. 그리고 작년에 한 언론사의 기자로 합격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꾸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다카마스라는 일본의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덕분에 수도이자 대도시인 도쿄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또한 정말 다행히도 문화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기에 제가 좋아하던 일본의 역사나 사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데 저와 11살의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저에게는 아빠와 다름없는 존재인데요. 오빠에게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웠고 일본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은 국가이며 한국과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니 일본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빠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우기고 있고 기무치를 김치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와 영토,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만 한국 전체가 일본이었고 일본이 세워준 시설들로 성장한 한국이기에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한국의 행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왜 그런 거짓말을 치는지 모르겠고 일본에게 감사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에게 좋은 기회가 하나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언론사에서 한국 취재를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을 촬영 및 조사하고 겸사겸사 서울의 유적지를 방문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에 가볼 생각도 없었고 주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관심이 가지 않았기에 여행조차 안 가본 나라였는데 취재 겸 한국 구경이라니 너무 설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대중에게 한국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괜히 정의감과 사명감이 불타올랐죠. 그런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 취재를 간다고 하니 정말 불안해하시면서 걱정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며 전쟁의 위험까지 있으니 뉴스 등의 방송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더럽다는 인식이 있는 나라였고 조심해야 할 나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취재를 할 때에도 일본과 비교할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대선배들은 한국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이미 몇 번 다녀왔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한국에 간 김에 한국의 물건들을 구매해 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한국에 취재를 가는 것이 다행이라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는 화장품이나 김 등의 물건이 유명하고 그런 것들을 사오면 돈을 버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적으로 훨씬 선진화되어 있으니 화장품이나 뷰티 용품도 질이 좋을 것이고 김도 회에 싸먹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되기에 굳이 한국산 김을 사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일본보다 못한 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꼭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데나 찍어도 일본보다 부족한 점이 훨씬 많을 텐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함께 한국을 떠나는 동료 중
중국에 취재를 다녀온 선배가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라며 말하는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은 화장실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며 자는 것과 숨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낙후되어 있을 것이니 공기 하나는 좋을지 모른다며 모든 것이 괴로웠던 중국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나라들은 얼마만큼 뒤처져 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가까운 나라에 간다며 출장비도 거의 주지 않아서 함께 떠나는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면서 한국에 가야 하는 것인데 한국의 물가가 저렴해서인지 몰라도 출장비를 적게 주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는데요. 가지 않는 선배들은 어차피 회사의 돈으로 생활하니 굳이 돈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한국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있어서 약간의 걱정은 덜 수 있었죠. 이번 한국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공교롭게도 전부 한국에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라서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상식을 공유했는데 하나같이 끔찍한 것들이라 꼭 길 잃지 말고 같이 잘 다니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공항이 크고 웅장했으니까요. 첫 인상 때문에 공항만 크게 키워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일단 한국의 공항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희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비교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저기에 사용할 만한 최대한 많은 영상 자료를 담아오는 것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함께 간 카에데라는 선배가 화장실에 갔다가 경악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화장실에 한번 가보라고 이거 사람만 없으면 찍어두고 싶다고 하면서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키에데의 말처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들이 전부 새 것인지 반짝거렸고 군데군데 세련된 조명이 있었으며 핸드타월은 물론이고 화장지까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니까요. 일본에서 쓰는 변기와도 무언가 달랐는데 일본에서는 모든 작동을 누르는 버튼으로 했지만 한국은 비데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고 레버를 통해 물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 다녀왔다는 나오미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무언가 기대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공항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싸움이 붙었던 적도 있고 취재 도중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은 촬영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정말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며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갈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공항에서 지하철을 먼저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국의 공항철도는 일본의 그 어느 철도보다도 빠르면서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람이 많이 탑승해 있는데도 넓고 향기까지 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서울시에 도착했고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하철과 버스,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의 환승 할인은 물론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일본보다도 적은 요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국에서 이보다 저렴한 카드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버스와 지하철 간에 환승이 된다는 사실이 무척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동전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서 지하철을 타던 일본의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모두 카드를 찍는 모습이 새로웠죠.
촬영을 하며 교통의 체계에 대해 더욱 조사를 하는데 조사할수록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한국의 교통이 일본보다 낙후되어 있으니 일본의 발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는데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여기저기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서 악취와 벌레가 들끓으며 전쟁 때문에 총을 든 군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오히려 일본보다 낫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취재하러 온 저희들은 도대체 어느 곳을 일본과 비교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려면 적어도 일본보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은 물론이고 객실, 플랫폼까지 전부 한국이 일본보다 우세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왜 선배들이 한국에 가면 그리 힘든 것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키에데가 점차 한국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전부 친절했고 저희가 영어로 물어보는 질문에도 저희가 일본인임을 알아채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는 능력 좋은 한국인까지 발견하게 되자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까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밤거리를 걷는데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게 되었죠. 술 취한 여성 뒤에서 그를 미행하는 남성을 발견했거든요. 역시 한국의 밤거리는 굉장히 위험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희는 새로운 취재거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역시나 남성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여성은 화들짝 놀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얼른 다가가서 취재와 현장 포착을 위해 남자 주위를 에워쌌는데 여성은 오히려 남성에게 웃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여성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전해준 것이었고 그 안에는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감사의 의미로 돈을 꺼내는데 남자는 받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런 미덕은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기사로 써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쓰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는 취재거리를 찾지 못한 채로 한국의 경복궁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경복궁은 일본의 성의 느낌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곳 안에도 카페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보여서 놀랐습니다. 관광객들은 전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일본에서 보지 못했던 관광체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기모노를 입고 오사카성 등을 거닐면 굉장히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희들은 한국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고 한국을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짝퉁은 진짜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이 일본을 이겨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었더니 그곳이 한국 맞냐고 여러 번 묻는 가족들의 문자가 빗발치듯 쏟아지더라고요. 특히 오빠는 한국이 역사 왜곡을 하더니 이제는 도시에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다며 저보고 속지 말라고 하는데 오빠를 한국에 데려와서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강은 물론이고 롯데월드, 63빌딩 등 다양한 장소들도 많았고 일본에 얼른 도입하고 싶은 시스템도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네요. 세계 최강국인 일본을 따라올 정도로 엄청나게 커버린 한국을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경험으로 느낀 바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임이 분명하고 일본이 따라잡기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만약 새로 태어난다면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 훨씬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와 같은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는 말을 할 것이고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국가라고 믿고 지낼 것이 분명하죠. 저희가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쓰게 될 것임이 틀림없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